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드리는 정생반입니다.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영상이 많이 핫했어요. 20년도보다 올해 21년도는 지원 금액도 더 늘어나고 요건도 좀 더 완화가 되고, 그리고 청년 이제 주거급여 분리급여가 시작이 됐어요. 이런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거급여가 내가 월 소득 얼마야? 라고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요건들이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요. 이 소득 인정액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면은 주거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월세비나 전세비, 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수리비, 이런 것들을 이제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지원 금액을 좀 더 먼저 알아볼게요. 기준 임대료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그리고 가구 원수별로 이제 지원 금액이 좀 다르죠. 1인 가구 서울 같은 경우에는 31만 원, 그리고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만 4천 원,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만 원에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표에 나와 있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이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서울 1인 가구가 월세가 50만 원이면은 상한 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서울 1인 가구인데 이제 월세가 25만 원이다. 그러면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임차료를 산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보증금을 이제 연 4%로 계산을 해가지고 월세로 이제 환산을 해요. 거기에다 월세를 합하면 이제 실제 임차료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이다 하면은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4%, 그러면 이제 40만 원이 나오죠. 이 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은 33,333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월세 10만 원이랑 합치면은 13만 3,333원 맞죠? 14이 몇 개야? 이렇게 해서 실제 임차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를 이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급 가구로 대상이 이제 선정이 되시면은 현장 실사를 나가세요. 경보수인지 중보수인지 대보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보수에 맞춰가지고 현금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집 수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이 되니까 이것은 좀 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거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참고하셔야 돼요. 바로 주거급여 자격 요건이에요. 이 자격 요건을 맞추셔야지 이제 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인정액,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소득 인정액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을 놓치고서 이제 주민센터 가서 이렇게 좀 실랑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서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82만 2,524원이면 이것보다 이제 아래면은 선정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이제 월급, 일하시고 받으시는 월 소득을 소득 인정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과 재산을 공제할 거 공제하고 더할 거 더해서 종합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월 단위로 환산을 해가지고 소득 인정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렇게 월 소득을 30%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뭐 82만 원 정도를 벌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면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소득 117만 원까지,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 이제 314만 원까지 해당이 되신다는 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요. 다음으로 이제 재산의 요건이 들어가죠. 이 재산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기본 재산 공제액을 제한 나머지가 이제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에 합쳐지게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주거용 재산 같은 경우는 1.04%,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4.17%, 그 다음에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6.26%, 이 정도가 이제 월 소득 인정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금융재산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아까 6.26%였죠. 그러면 약 62만 원 정도가 될 텐데 62만 원 정도가 여러분의 월 소득 인정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이 많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 수급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까지는 이제 생활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공제를 해줘요. 예, 그리고 자동차 요건도 있어요. 표에 보이는 이제 자동차들이 아니면은 다 이 자동차 그 차량 가액이 전액 월 소득 인정액으로 잡혀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리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00cc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이하 승합 화물 자동차로 10년 이상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인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자가진단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입만 하시면은 주거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들도 나와 있으니까 꼭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자가진단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수급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주거급여를 이제 수급받고 있는 가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구에서 만 19세에서 이제 만 30세 미만인 자녀분들이 독립을 하시게 되면은 독립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예요. 예시를 좀 보시면요. 청주에 이제 3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가구가 있는데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1만 7천 원을 이제 주거급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청년이 서울로 이제 대학이든 취업이든 독립을 해서 이제 분리지급을 받게 되면은 서울 1인 가구니까 31만 원,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2인 가구로 해서 18만 3천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2020년도에 비해서 한 27만 원 정도를 더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 청년 명의로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이사하시는 거주지 있잖아요. 거기에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같은 지역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걸린다는 거를 증명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또 해당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가능하면은 조금 더 이거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영상으로 2편으로 해서 조금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영상 만들 때 좀 참고해서 그 부분들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인데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모두 다 가능해요. 일단 오프라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거주하시는 거주지에 이제 주민센터를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여기에 가셔가지고 온라인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청년 분리지급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제 부모님 거주지 이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이거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신분증,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입실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서류들이 이제 주민센터마다 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마다 통장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신청하시기 전에 주민센터로 전화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서류를 좀 챙겨가지고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도 주거급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20년도에 비해서 금액도 올라가고 그리고 요건들도 조금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청년 분리지급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설명을 드렸고요. 대상 범위가 늘어나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급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자가진단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해당이 되시는데 신청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거급여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소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센터에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보시면은 공무원이 찾아가서 또 상담도 해드리고 하니까 주민센터에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대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소개해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베푸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성실하게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